저희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앤이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이 저희 로펌에서 직접 수행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계속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장애 가이드보다는 저희가 수행한 승소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례 안에서 관련된 의학적 쟁점들은 계속 다룰 예정이니 교통사고 외상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2014년 10월경 한 고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학교 앞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후반 여성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고 맙니다. 여행 중 다행이었던 점은 가해 차량의 운전속도가 시속 20km 정도의 낮은 속도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지만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지킴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반 부분의 골절, 그리고 골반 부위의 혈관이 손상되었고 흉골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진단에서 주치의는 추후 치료 기간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소견을 내었는데요. 이후 치료를 하면서 여러 과목들에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내과 쪽을 보면 골반이 깨지면서 생긴 골반 강내 장기들의 손상으로 추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혈관성 인지장애 및 외상성 인지장애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생긴 감염 등이 추가되어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아울러 MMSE, GDS, CDR 등 인지 기능 테스트를 거치며 결국 중등도 중증 치매로 확인이 되었고 치매와 이상 행동증으로 외부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피해자가 받았던 인지기능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MS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MSE는 미니 멘탈 스테이터스 이그제미네이션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는 뜻입니다. 총 0에서 30점까지 점수가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난 지 1년 반이 지난 2016년 2월 두 번에 걸쳐서 MMSE 테스트를 받았는데 12점, 13점으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아울러 해부학적 진단에서 뇌 두정엽과 축두엽의 기능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1년 뒤인 2017년에는 MMSE 점수가 6점,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18년에는 0점으로 완전한 인지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GDS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디티리오레이션 스케일의 약자로서 전반적인 태아 척도를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총 1에서 7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클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MMSE 점수가 6점이 나온 2017년에는 GDS 단계가 5단계였으며 MMSE 점수가 0점인 2018년에는 GDS 단계가 6단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CD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니컬 디멘시아 레이팅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임상 치매 척도 검사라는 의미의 테스트입니다. 총 0에서 5단계로 나누어지며 역시 숫자가 클수록 중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그 단계가 0, 0.5, 1, 2, 3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며 CDR 3이 가장 중증이라는 의미입니다. CDR은 앞서 말씀드린 두 테스트보다 좀 더 치매에 대해서 판정하기 적합한 검사입니다. 피해자는 2018년에 CDR2로 평가받음으로써 중증 치매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2014년 이후 피해자가 재활병원에서 받은 인지기능 테스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가 점점 상태가 좋아졌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2018년 10월 요양원에서 대퇴골절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필요한 개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80대 후반이었던 점, 그리고
소송 제기 후 신체 감정 당시는 90대 초반이었던 점을 근거로 고령에 따른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낙상 사고 이전에 기록된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의 피해자의 욕구 사정 기록지에 따르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의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시고 똑같은 동작 반복하시는 등 낙상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서 늘 주시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지 정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잠시도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녀 낙상의 위험이 높다라는 소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체 감정이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 출혈이 치매의 1차성 발병 원인이며 심한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보행하다가 의료기관에서 낙상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고령으로 인한 기여도 20%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피해자 과실 10%를 적용하여 이자 포함 총 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선고하게 됩니다. 워낙 고령이라 여명을 많이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여명 기한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4개월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80대 후반의 여성 피해자분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후 장기간인 6년 동안 조력을 해드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이란 이유로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퇴행성 치매를 주장한 것에 대응하여 외상성, 혈관성 치매를 인정받은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치매로 인하여 발생한 2차 사고에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 역시 적절한 배상을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차 낙상 사고 후 피해자는 혼자서 몸을 전혀 가눌 수 없어 간병인을 옆에 둔 상태로 계속 생활하고 계십니다.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고생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받은 배상 금액이 피해자와 피해자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